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강경화라고 적혀 있었고 주치의사님은 강경화라고 특별히 얘기를 안 했고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들어서 지금 너무 놀랬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랜선 진료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성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 간에서 철분을 축적하는 기능 수치를 확인하려면 어떠한 검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철분 침착은 페리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페리틴이 철분 침착할 때만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몸 안에 이제 염증이 생길 때도 이게 비특이적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철분 침착과 비례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간에 철분이 침착돼서 간이 안 좋아지는 저희 헤모크로마토시스, 혈색소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이게 유전 질환이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근데 우리나라의 2차적인 혈색소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혈을 받다가 그렇게 2차적으로 생긴 혈색소증은 있지만 유전적으로 생긴 혈색소증은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페리틴이라는 수치는 있다. 네. 그리고 다음 우리 질문자분은 간암 간경화 3년차인데 옛날에 조그만한 암이 좀 의심이 됐는데 크기가 작고 변화가 없어서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작지만 약간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확실히는 암은 아니어서 조금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크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임상적으로는 암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분은 며칠 전에 피검사를 했는데 그동안 검출이 안 되던 바이러스가 아마 비형간염 환자분이신 것 같아요. 검출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HBV DNA라고 몸 안에 비형간염이 몇 마리가 있는지 검출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많다 적다의 기준이 대강 한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 되는데 간혹 아예 검출이 안 되던 분들도 간혹 40마리, 50마리 이런 식으로 40 인터내셔널 유닛, 60 인터내셔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출되는 수치가 높지 않으면 임상적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든 10마리든 60마리든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다만 몇 마리인지 정도는 확인을 조금 해보시고 인터내셔널 유닛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2000보다 조금 높을 때는 활성화가 조금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 자체는 그 진료보신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우리 질문자분은 알코올성 간경화는 악화되지 않는 게 베스트. 이게 참 현실과 이론이 다른데요. 이론적으로는 술을 끊고 아주 치료를 잘하면은 많이 좋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술 끊는 게 안 돼서 정말 말씀은 그대로 악화 안 되는 게 베스트로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끊게 되는 시점이 좀 일찍 끊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시점에 술을 끊게 되면 그때 술 끊어도 계속 간경화가 이제 진행을 해서 슬프죠. 네. 다음 이제 이거 저희 사업이랑 관련해서 저희 통계를 해주는 분이 계시니까 이게 통계를 돌려줘도 되는 거냐?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 이제 교신 저자의 마음인데 당연히 통계를 돌려주게 되면 이걸 어딘가 써야 돼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의 역할이 많이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저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공저자로 들어갈 만큼의 역할은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액놀리지먼트라고 요새는 사사문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요새 이제 저널들은 이런 전문적인 통계에 도움을 받는 거를 오히려 추천하는 저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 서브미션 할 때 그 해당 논문의 그 연구가 전문 통계하시는 분한테 한번 점검을 받았냐 이런 걸 이제 체크하는 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당연히 싹 이거를 지우는 그런 건 아니고 액놀리지먼트 아니면 이제 공저자 둘 중에 하나 넣어야 되고 그건 교신 저자 마음이다. 네. 다음은 이제 메디컬 일러스트 생성형 AI가 아직 메디컬 일러스트를 좀 못해요. 사실 이거 제가 여러 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생성형 AI에 아무래도 트레이닝된 데이터가 메디컬 데이터는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되고 이거 그래서 지금 하려고 개발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인풋을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거를 넣어도 만족할 만한 아직까지 생성형 AI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복수 하지 부종 황달이 와서 간경화가 왔다. 대학병원에서는 간 기능이 40% 남았다고 하고 이게 저희가 보통 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PT가 이제 INR이라고 하는 단위도 있고 %라고 하는 단위도 있는데 아마 PT가 지금 40%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알코올 간경화라고 했는데 지금 대상성인지 비대상성인지를 모르겠다.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비대상성은 여기 4가지에 해당하면 되는데요. 황달, 그 다음에 복수, 정맥류, 출혈, 그냥 정맥류가 있는 거 말고 정맥류 출혈, 그 다음에 간성 혼수 4개 중에 있었으면은 비대상성이고요.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은 대상성입니다. 네. 다음은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랑 항바이러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간경화라고 적혀 있었고 주치의사님은 간경화라고 특별히 얘기를 안 했고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들어서 지금 너무 놀랬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성간질환이랑 간경화가 연속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무로 탁 잘라서 여기까지는 만성간질환, 여기서부터는 다 간경화 이 개념이 아니고 이게 좀 거칠거칠한데 많이 거칠하면 약간 간경화, 조금 덜 거칠하면 만성간염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음파라는 검사자에 따라서 조금 빡센 분들은 조금만 거칠어도 간경화를 좀 빨리 주는 분도 있고 좀 이제 느긋하신 분들은 꽤 거칠어도 그냥 이 정도는 만성간염이라고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전 검사랑 비교를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주치의사님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미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예전에는 그냥 만성간염 정도로 적혀 있었는데 요번에 간경화라고 적혀 있었으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질문자분께서는 복부 CT를 찍었는데 CT로 위암이랑 대장암은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위암이랑 대장암이 진행성, 그런데 뭐 어디 전이가 됐다든지 덩어리가 크다든지 하면 당연히 CT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 진행성일 때 발견되기보다는 조기에 발견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조기에 발견은 점막에만 애들이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는 CT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막은 실제 눈으로 봐야 돼요. 즉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점막을 봐야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은 진단이 어렵다. 진행성은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 우리 질문자분께서는 명쾌한 한의원에서 알러지 치료로 간경화 초기에는 일반인과 같이 좋아진다는데 한의사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요. 이게 간경화 초기에 알러지 치료를 왜 합니까? 알러지와 간경화는 기전이 다른데 그래서 간경화 있으시면 대학병원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키 176, 체중이 94kg인데 지방간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요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질문자분의 그 BMI가 지금 대략 한 30 정도 되고 이 30 BMI 정도에서는 약 80% 이상이 보통은 지방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BMI 자체가 지방간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살을 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요 식사와 운동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그 지방간 환자 올렸던 거 있거든요. 요 편집자님 요거 링크 좀 하나 달아주세요. 영상을 좀 추가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질문자분께서는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수년째 이게 원래 보통 한 7.5나 7점 정도가 정상인데 계속 10점, 11점으로 올라 있어서 초음파 정상이었는데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이게 뭐 지금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이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보통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암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높으면 다음 검사, 영상 검사, 뭐 초음파나 CT를 해봐라 라는 의미이고요. 근데 그 다음 검사인 영상 검사가 괜찮았고 알파피토 프로테인은 암이면 보통 6주 사이에 2배를 증가를 해야 되는데 뭐 10일에서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암 때문에 올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정상 세팅 수치가 조금 높게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우리 마지막 구독자분께서 간경화인데 쥐가 여기 많이 난다고 하셨어요. 이게 참 이뇨제 지금 드시고 계신 거죠? 제가 요것도 그 간경화자분들이 쥐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 올려놓은 게 있고요. 복수 10리터씩 뽑아도 되나요?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중간쯤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랜선 진료실 다양한 질문 다뤄봤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